나랑 얘기 좀 하자. 최근 범죄도시4의 TG 예고편과 스틸컷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며 4월 24일 개봉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한 뒤 국내외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또 한 번 천만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편을 본 이후에 이번엔 천만은 어렵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일단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번에도 천만을 넘기며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3번 연속 천만 기록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너 같이 안 가면 또 맞아. 빨리 가요. 그럼 그 이유들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 아무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건 먼저 본 사람들의 평가겠죠. 그래서 얼마 전 먼저 영화를 본 사람들의 관람 후기를 종합해보면 4편은 액션과 유머에 몰빵한 편이고 이게 꽤나 잘 먹혔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추가로 선공개된 영상에선 마석도가 철창을 맨손으로 뜯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때 이곳에 뒤늦게 나타난 범죄자 뒤로 험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왜 떨어져 있지? 근데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호평받았던 유머인데요. 실제로 관람객 후기를 보면 장희수의 존재감이 배꼽 빠지게 웃기다고 합니다.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이네 진짜. 안 나와? 네 갑니다. 그런데 관람객과 비평가들이 입을 모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서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사란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개연성 있게, 즉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인데 스토리의 개연성과 몰입력이 다소 빈약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3편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서사가 약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4편이 천만을 찍을 것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 5월에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습니다. 4월은 쿵푸 팬더 4, 5월은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있긴 하지만 쿵푸 팬더는 범죄도시보다 2주 전에 먼저 개봉합니다. 2주면 어느 정도 볼 사람들은 다 본 상황이죠. 그리고 혹성탈출은 5월 개봉 예정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걸 보면 범죄도시를 피해서 5월 중순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죠. 죽을까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사실 어떤 영화도 범죄도시와 맞짱 뜨는 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장 스크린을 범죄도시가 도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해외 영화 하나가 같이 붙을 경우 천만을 찍을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800만을 넘긴 파묘도 바로 다음 주에 듄 파트 2가 개봉하면서 극장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게 됐고 뒷발까지 받으며 900만에 가까워지고 있죠. 시작이 좋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소문입니다. 요즘은 나쁘지 않았다 정도의 입소문만 퍼져도 극장에 보러 가는 추세입니다. 파묘 또한 압도적인 몰입감에 초반 1시간을 제외하면 중반부부터 김이 빠졌다는 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을 거뜬히 넘긴 상태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사실 넷플릭스의 탓도 있는 게 2023년에 넷플릭스가 여러 작품들을 연달아 나락 보내면서 콘텐츠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평준화시켰었죠.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범죄도시4를 먼저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면 충분히 볼만했고 평타 이상을 친다는 걸 보면 개봉 직후에 입소문으로 천만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형님 소개팅 매치도 있습니까? 손 모델이야 새끼야. 손만 이뻐. 그리고 범죄도시의 특수한 요인이 바로 기존 시리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작들이 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누적 관객수 3천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개봉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어림잡아도 기본 500만 명은 될 것 같죠. 이게 다야? 난 더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실제로 역대 천만 영화 사례들 중에는 신과 함께, 겨울왕국, 아바타와 같이 시리즈물이 꽤 있기 때문에 기존 인지도와 관심도는 흥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편이 천만을 찍었을 경우 속편 또한 천만을 찍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심지어 범죄도시는 이미 쌍천만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4편이 평타만 친다면 천만을 찍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4편이 3편의 실수를 반복하고 입소문이 안 좋게 나게 되면 천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4편까지는 천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편이 3편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범죄도시는 호불호가 갈린 3편을 제외하면 1, 2편은 흥행과 호평까지 다 잡은 대박 시리즈입니다. 1편이 19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속편은 망한다는 국룰을 깨고 전작보다 더 잘 된 몇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죠. 실제로 범죄도시 1편은 9.8점, 2편은 8.9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3편은 7.68점으로 처음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범죄도시 팬들한텐 3편은 그저 예외일 뿐이고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줄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기다렸던 장희수의 컴백이 천만을 찍을 것 같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4편에선 마석도 액션과 유머보다 장희수와의 콤비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너네 누군지 아니? 이게 누군데? 아울빈의 장첸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
3편에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마석도의 주변 인물들이 거의 타노스가 지워버린 마냥 사라져버렸어서 수사부터 체포까지 혼자서 다 하는 원맨쇼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죠. 이런 원맨쇼의 가장 큰 단점은 마석도 캐릭터의 매력을 반감시킨다는 건데요. 3편에서의 마석도는 그냥 힘이 더 세진 괴력의 형사 캐릭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석도의 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석도의 피지컬을 더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1, 2편의 마석도도 지금보다 빡세면 빡셌지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전작들에서 달랐던 건 빡센 형사였다가도 상사인 전일만 반장 앞에선 갑자기 눈치를 보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줬었죠. 신문에 나니까 뭐 좋은가 봐. 어? 죄 많은 일. 내가 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올게.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네가 그 소개팅을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그리고 2편에서 장희수를 다시 만났을 때도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희수에게 정이 든 모습도 보여줬었죠. 아 여기죠. 아이씨 좋아 가. 따지고 보면 장희수는 마석도 때문에 조직폭력배 두목에서 개가천선에서 포르쉐를 타고 구찌로 풀착장하는 오락실 사업가로 번창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참교육하는 힘센 형사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복합적인 캐릭터가 바로 마석도였죠. 하지만 3편에서 이 주변 인물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마석도의 다른 매력들이 나올 기회가 없어져 버렸고 결국 언어유희나 백치미 개그를 제외하면 그냥 다 때려 부수는 형사로 캐릭터가 단순화됐던 것입니다. 인사해. 주변호사야. 그런데 예전 멤버인 장희수가 무려 메인 조연으로 달라붙으면서 이 둘의 오래된 케미가 다시 한번 마석도의 그리웠던 예전 모습들을 되살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업장 다 때려 부신다? 앉아. 불법 체류자 새끼. 앉아 빨리. 관람 후기에서도 장희수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관람객들까지 미친듯이 웃었다고 하는 걸 보면 장희수가 4편을 하드캐리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내 옛날에 장희수가 아이야. 하나. 이렇게 범죄도시 4가 천만을 찍을 수 있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범죄도시가 마동석의 바람대로 8편 이상으로 이어지려면 다른 해외 시리즈 영화 케이스를 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최장기 시리즈 영화 중 하나인 미션 임파서블과 분노의 질주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범죄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서사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흥행하려면 이 서사가 빠지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벌써 7편까지 나온 미션 임파서블만 보면 나이가 60이 넘은 토명이 아직까지도 고난이도 스턴트를 직접 선보이며 한국에서 외화치고 꾸준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뇌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매번 기대가 되는 건 토명의 기상천외한 액션씬도 한몫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시리즈 초창기 때부터 호흡을 맞춘 원년 멤버들과 아직까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 자체보다도 이들의 케미가 스토리의 매력을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마지막 편인 데드 레코닝에선 빌런이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도시도 장희수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관객들은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액션 또한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잘하면 있을 법한 난이도로 설정하며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범죄도시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마석도 혼자 슈퍼히어로 장르인 것처럼 모든 걸 휩쓸고 다니죠. 이와 같은 영화의 배경과 캐릭터 설정의 격차가 영화의 개연성을 반감시키는데 이쪽 방면에선 분노의 질주가 가장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분노의 질주의 빈디젤은 동석이 형보다 4살 많은데 마석도 이상의 생명력과 매번 전작을 뛰어넘는 뇌절 액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동석이 꿈꾸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지향점이 미션 임파서블보단 분노의 질주에 가깝나 싶기도 한데요. 물론 분노의 질주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중 하나이지만 유독 한국에선 덜악형이 시리즈에서 나가면서부터 하향세를 겪고 있죠. 이처럼 한국에선 원년 멤버들의 케미와 서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도시 또한 액션만 믿고 계속 마석도를 히어로로 진화시킬 경우 어느 순간 뇌절로 느껴져 하나둘씩 극장에서 보기를 꺼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8편을 넘어 10편까지 범죄도시를 끌고 가려면 장희수는 물론이고 새로 짜여진 광수대 팀원들의 매력을 빌드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일만 반장이나 상구형이 다시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당장은 배우들 사정으로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멤버들을 잘 키워나가면서 스토리텔링과 서사를 강화한다면 빌런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극장에 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전일만을 포함한 예전 형사반 멤버들 또는 아직 살아있는 장첸과 강혜상이 탈옥해서 리벤지를 하게 된다면 캐스팅 자체만으로도 천만은 기본이겠죠. 난 내가 꼭 죽인다.
여기까지 범죄도시4가 1000만을 찍을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분석해봤는데 동의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뇌피셜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 못한 이유가 더 있거나 아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고편이 공개되면 그 당일에 바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채널 이름 까먹을 것 같은 분들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한편 마동석은 4편 빌런들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는데 김무열과는 악인전에서 반대 역할로 합을 맞췄었고 이동희 또한 브라더에서 코미디 듀오로 나왔었죠. 대머리? 머리! 마침 이 두 개 작품 모두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라 개봉 전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5만원대 1년 넷플릭스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